얼마 전에 제 영상에 볼이랑 코가 계속 붉어지는데 접촉성 피부염인지 홍조 피부염인지 잘 모르겠다.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딱히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접촉성 피부염을 겪을 때 이 통증이나 피부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 붉어진 피부 때문에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쓰신 마음이 저도 조금은 이해되고 참 안타까웠어요. 안면 홍조가 생각보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정말 수많은 요인과 피부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요인과 질환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떤 질환으로 인한 건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홈케어를 하거나 대처를 하면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요인들,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면 홍조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있죠. 예를 들면 부끄럽거나 화가 났을 때도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덥고 숨이 찰 때도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도 피부가 되게 얇기도 하고 감정이나 열에 의해서 되게 쉽게 붉어지는 안면 홍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갱년기에 생기는 그런 안면 홍조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질환으로 인한 홍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얼굴이 붉어지고 조금 따갑고 열감이 있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알레르기나 자극성 물질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정말 다양한 피부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만으로 이건 접촉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는 대표적인 피부염인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접촉성 피부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이 피부와 접촉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속 소재 목걸이 같은 거 착용하시면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있으시죠. 그리고 화장품에 있는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자극이 없고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소량이라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향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좀 자극성이 있거나 함량이 높은 경우에 피부와 접촉을 해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흔한 경우는 저처럼 화장품을 바꾸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성분들이 자극 반응을 일으켜서 좀 함량이 특히 높을 경우에 자극 반응을 일으키고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런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부터 따가움, 열감, 수포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얼굴뿐만 아니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이런 두피나 가슴, 등 부분에도 생기는 피부 질환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닌데요. 주로 지성 피부인 분들이나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피지 분비와 관련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드름과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여드름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우리 모낭 입구가 막혀서 피지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처럼 모낭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부위 전반적으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기름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에요. 주로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과 함께 가려우면서 약간 좀 기름지고 좀 노랗기도 한 각질, 비듬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게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주사 피부염이에요. 주사 피부염의 특징은 주로 이 눈 부분을 제외하고 볼부터 코까지 얼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붉어지는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인 경우는 약간 이 눈 부분만 좀 하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사 피부염도 지루성 피부염처럼 관련된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뚜렷한 원인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주로 홍조와 함께 건조하고 좀 따갑고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평상시에 계속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극을 받았을 때
때 급격히 홍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이 가운데 부분이 코 부분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면서 딸기코처럼 되기도 하고요. 이 붉어진 피부 위에 여드름과 비슷하게 올록볼록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도 여드름과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붓거나 농포가 차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피부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자 이렇게 다 다른 피부염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붉어 보이는 안면 홍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병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 피부염을 접촉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대처를 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각 질환의 원인과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잡아주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낭충이나 곰팡이균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해서 피지나 각질이 많아 보이니까 각질 피지 제거를 한다든지 진정을 위한 팩을 많이 하면서 자극을 더 준다든지 또 붉은 상태를 밝게 만들고 싶어서 기능성 화장품을 급하게 사용한다든지 또는 예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효과를 봤던 연고를 꺼내서 그대로 그냥 처방 없이 쓴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경우는 이미 피부가 많이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기능성 화장품도 좀 배제하시고요. 화장품의 개수도 최소화하시면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 2가지에만 신경 쓰면서 더 심해지지 않는지 피부 상태를 좀 지켜봐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안면 홍조의 원인과 피부염의 특징들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로 봐주시면서요. 이전에 피부에 알레르기나 자극을 일으킬 만한 화장품이나 생활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좀 저처럼 자극을 일으킨 요인이 명확하신 경우는 그 자극을 좀 먼저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홍조의 형태와 주로 생기는 부위가 어디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반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아주 쉽게 예민해지고 자주 붉어지는 상태라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피부염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극이 됐다고 생각되는 화장품이나 자극 요인을 차단을 해도 차도가 없거나 또는 뚜렷한 원인이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스스로 판단해서 홈케어를 하거나 연고를 쓰지 마시고 꼭 먼저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어떤 질환인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시길 바랄게요. 건강검진을 해보면 수치 결과에 따라서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또 비만이 되기 전에 전 단계인 과체중 이런 단계들이 있죠. 저는 피부에서 안면 홍조가 그런 전 단계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처음에는 좀 경미한 피부염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잘못된 피부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피부염이 반복이 되고 만성적인 안면 홍조증이 생기면서 결국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고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저도 접촉성 피부염이었을 때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습관을 잘 만들어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민해지고 홍조가 심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그때 치료를 잘 받고 습관을 잘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피부가 더 건강해진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조기에 잘 판단하고 관리해 나가시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원인들과 안면 홍조 증상이 있는 피부 질환들과 대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산으로 가는 스킨케어와 치료를 하지 않고 좀 더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히 어떤 화장품을 쓰거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조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습관과 홍조 피부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들까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꿈이었습니다.